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3분기에도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양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며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회의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고 싶다고 밝힌 것을 두고 독일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역시 문재인 정권이 남북 화해를 우선시하며 친중국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회의 확대,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4분기 연속 적자 기록을 써내려가는 쌍용 자동차가 올 2, 4분기 1,171억 원의 영업 손실을 또 냈습니다. 올 2, 4분기 적자는 14분기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SK그룹의 백신 개발 전문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가 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한다 밝혔습니다. 같은 그룹사 SK바이오팜이 흥행에 성공을 거두었고 또 빌 게이츠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월요일부터 잘 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1% 안팎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크게 밀리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일단은 빌 게이츠의 서한이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K케미칼, 자회사가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 SK케미칼이 일단은 급등을 좀 하고 있었죠. 지난주에 신풍제약, 기타 제약 업체들이 급락을 좀 장 후반에 나타내면서 좀 우려가 커졌는데 여전히 오늘도 신풍제약은 20%가 좀 빠져 내려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급락하는 종목들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SK케미칼 여전히 올라가 주고 있고요. 시장에는 우려도 있지만 고평가 우려도 있지만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 백신 기대감, 모더나사가 오늘 임상 3상의 현지 시간으로 돌입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기업 실적들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박스권을 또 뚫고 올라갈지 그리고 종목들은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일지 성장주일지 민감주일지 이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팽팽하게 줄다리기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하나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객장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증권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겸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시각 객장 상황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지금 시장이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보다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강한 시장의 이유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를 통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LG전자, LG, 기아차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LG화학 등을 좀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삼성전자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수를 하면서 현재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체 지수가 0.87% 상승한다라는 점에서 거의 3배 가까운 그런 아웃퍼폼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텔에서 지금 미세 공정 전환이 여의치 않아서 삼성전자나 TSMC로 아웃소싱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과 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가장 큰 종목이 시장 대비 3배 가까운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지수 상승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에코마케팅, 네페스, 네오위즈, SNS텍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더 네이처홀딩스, 테스나, 엔지캠 생명과학, 오스템 임플란트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외국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급의 힘으로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흥국이나 신흥국 쪽으로 이제 위험 자산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었는데요. 최근의 움직임은 외국인들이 매도보다는 매수 포지션으로 우리 시장에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지수 플러스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 물론 지금 대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이제 추가 경기 부양안 역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돈이 풀렸다라는 점에서 이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시장의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내일장도 살짝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거와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외국인 수급 체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런 외국인들이 좀 우호적인 환경이 나타난다면 이제는 개별 종목 장세 또 물론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겠지만 이제는 좀 대형주 쪽으로 좀 관심을 좀 변화할 시점이 다가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대형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이 일제히 다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업종 대표주들은 대부분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많고 또 나머지는 이번 주에 대부분 발표를 하기 때문에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관련 종목들은 다음 달 초에 또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형주가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관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주 쪽에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중심에는 외국인 수급이고 이 외국인 수급은 달러 인덱스 약세와 연동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체크해보자, 대형주 쪽에 관심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DB금융투자 김현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7월의 마지막 월요일 장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장중 2220선까지 회복을 해내기도 했고요. 코스닥 800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특징주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SK케미칼, 엑세스바이오, 모나미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앞서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렸다시피 빌 게이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현재 SK케미칼이 14% 넘게 올라가면서 거래가 32만 1,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35만 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날 청와대가 공개한 서한에서 게이츠 회장은 K방역을 높이 평가하면서 게이츠 재단이 연구개발을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편 SK케미칼은 지분율 98%의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추진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는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코로나19 키트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거래가 5,03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를 넘기면서 상한가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미국 내 하루 확진자 수가 7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의 신속 진단키트 생산시설을 보유한 엑세스바이오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지난 26일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는데요. 엑세스바이오는 이번 긴급 사용 승인과 동시에 빠른 판매를 위해서 이미 미국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모나미입니다. 애국 테마주들이 다시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모나미가 현재는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라가면서 거래가 8,71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장에 상한가 터치한 후에 잠시 풀렸다가 오후장에도 한 번 더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2차 보복 조치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비자 발급 규제, 주한 일본 대사 일시 귀국 등 새로운 보복 조치 마련에 착수한 건데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일 양국의 갈등이 확대될 거란 우려가 오늘 애국 테마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모나미를 비롯해서 또 다른 애국 테마주인 신성통상도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예, 시장 이슈 바로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김없이 월요일이 돌아왔고요. 월요일이면 뭐 단골 질문이긴 한데 이번 한 주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부터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는 7월 말입니다. 네. 게다가 또 실적 발표 시즌까지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렇죠. 볼만한 이슈가 상당히 많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만한 요인들 짚어보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가장 먼저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관련돼서 임상 3상 돌입하는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방금 전에 중국의 6월 공업이익이 발표됐습니다. 11.5 플러스로 발표되면서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3월 달이 저점이었고요. 그 뒤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해서 기대감은 높은데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게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재난 사태죠. 홍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난 사태가 관련된 쪽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에서도 오늘 6월 달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의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일단 V자식의 회복은 들어오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이 계속 확장세로 나가는지에 대한 여부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급하게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 이후에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조정권 이후에 어떤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나쁘진 않은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오늘 독일의 7월 IF 기업 환경 지수가 발표되는데 심리적인 지표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기업 활동에 대한 동향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늘 지금 PI 첨단 소재가 오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들이 한층 높아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은행주 같은 경우는 실적은 괜찮다. 하지만은 정부의 규제라든가 그리고 또 성장에 대한 개념을 넣기에는 참 힘들다는 관점 쪽에서 아마 지수에 뒤따라가는 상승세 정도로만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7월 28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 아직까지 수출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못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이제 미국의 7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일단 아직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 쪽에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 중에서 이날 화이자, 스타벅스, 이베이, 맥도날드, AMD 중에서 AMD 주목해야 되겠죠.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인텔이 신제품을 발표 못한다고 그래서 급락은 하는 모습들 쪽에서 AMD가 반사이익을 받았는데 그에 걸맞는 실적의 동향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날은 또 삼성전기, 삼성 SDI, LS 일렉트릭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실적 발표된 코멘트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7월 29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7월 소비자 동향 조사 그리고 또 M2I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쪽의 종목이 신규 상장됩니다. 아직 이 규모보다는 성장성에 무게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IPO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이날 또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로 보여지고 있는데 금리는 변화가 없겠죠. 근데 미국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연준의 시각과 함께 최근에 유동성 공급에서 약간 좀 주춤한 모습들, 즉 자산이 어떤 채권을 매입하면서 여러 가지 동향들이 좀 주춤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잠재울 수 있을지를 계속 시장은 주목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미국의 실적 발표하는 회사 중에서 퀄컴, 보잉, 특히 이제 페이스북 이쪽이 나오는데 보잉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항공업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떻게 얼만큼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현금 보유에 대한 생존력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줄지가 가장 큰 관건인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전제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한국에서는 서울반도체, SK이노베이션, OCI, 특히 OCI나 서울반도체 관련돼서 최근에 시장의 동향들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긴 관점 쪽에서 실적 발표 흐름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9월 30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라고 하는 BSI가 발표되는데 16개월 연속 100대 하회하면서 별로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변화가 요인들이 다가오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2분기 GDP 예비치, 물론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부분들 염두하시면서 이날 발표될 애플의 실적 그리고 구글의 실적, 아마존닷컴,
이쪽 모두 다 보게 되면 일단 약간 언택트 쪽에 무게를 둔 종목들이 많죠. 이와 함께 언택트 종목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매물이 거세지는지 이 부분도 미국 시장의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삼성전자, LG전자 관련된 본실적과 함께 네이버도 마찬가지 언택트 쪽의 대표주죠. 실적 흐름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7월 31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6월 산업활동 동향, 그것도 미국의 6월 개인소득 소비지출, 특히 소비지출이 최근 들어서 늘어나지 않는 부분들은 개인이 저축이 좀 늘어나고 있다. 즉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들어온 현금을 계속 쌓아놓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관점에 대한 변화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중국의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수, 그리고 와이팜이라고 하는 IPO 종목이 이어지는데 무선통신용 고효율 전력 증폭기죠. 5G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실적 발표하는 회사 중에서 캐터필러, SOC 투자와 관련된 쪽에 변화가 들어오는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한국에는 LG화학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영상 앞에서 계속 양 국가가 치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FOMC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얘기가 나올지 계속해서 좀 불안정한 상황이 갈지 이 부분들 계속해서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 전략은? 네, 일단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좀 불안감이 컸는데 그쵸. 그래도 시장은 달러와의 약세에 베팅하는 모습들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가 95대를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달러와 약세에 따른 여러 가지 반사이익이 외국인들에 대한 변화와 함께 어떤 수급의 개선 쪽으로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 요인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돼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말씀드렸던 지표나 실적 쪽에서 변동성은 키울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다라고 보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IT 쪽이 상대적으로 좀 좋고요. 그런 어떤 전기 민감 특히 컨택트와 관련된 쪽에서 피해를 봤던 쪽이 하반기에 개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종목들 쪽에서 움직임이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종목의 압축 전략 계속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심리적인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제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돈노 리포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돈노 리포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현 전문위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예, 몸이 조금 안 좋으셨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일을 해야 되겠죠? 네. 예. 돈노 리포트 운영 원칙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편입 매수가는 지정가로 하고요. 5종목 저희가 포트에 편입합니다. 목표가 수정은 딱 3번 할 수 있고요. 오늘도 2종목이 선정이 될 텐데 그중에 한 종목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투표로 선정을 해주시고요. 바로 그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제 성적표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유나이티드 제약이 손절가 터치를 예전에 했었죠. 그리고 유비케어가 목표가 달성, 한국알코올 목표가 달성을 했었고요. 누적 수익이 59.5%, 60% 육박합니다. 다음도 봐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이 있는데 코리아 서키트 목표가 달성,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이글벳은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된 바가 있고요.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동아화성, 국제약품, 코덱스 은선물 모두 다 지금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이제 손절한 종목인데 일양약품. 요건 사실 좀 슬퍼하고 계시더라고요. 직접적인 이야기를 잠시 뒤에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볼게요. 지금 일양약품 손절됐고요. 한국카본 0.9% 마이너스.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로 돈 뒤에 좀처럼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한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종목에 대해서 AS를 좀 중점적으로 나눠볼게요.
일양약품부터 먼저 할까요?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차례차례 갈까요? 네, 일양약품부터 이제 손절 처리가 사실 됐으니까. 오시자마자 저한테 그랬잖아요. 네. 아니, 문자 투표에서 제넥신이 됐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네. 예, 일양약품이 돼서 조금 안타깝다. 네. 얘기 한번 잠깐 들어보죠. 네, 이제 일양약품과 제넥신 두 종목을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두 종목 다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다 보니까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하면서 지인분들과 이제 잠시 얘기를 나눴었어요. 아무래도 신풍제약 같은 경우가 너무 급하게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감이 있어서 그래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좀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시세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장막판에 이러다 혹시 한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던졌었는데 그게 말이 씨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양약품 역시 지금 신풍제약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손절가는 깨졌기 때문에 포트에선 제외됐지만 오늘 5일선을 이탈하면서 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내일쯤 잘한 반등이 한 번은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 혹시나 이제 공략하신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시고 아쉽게 일양약품은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제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이 오늘 거의 하한가 부근인데 제 생각에는 한가 들어갈 것 같고요. 이 종목에 의해서 제약 섹터들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 나올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정도 난 상태이기 때문에 신풍제약도 하한가 부근에서 반등이 한 번 정도는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때 아마 다른 오늘 영향을 받는 제약주들 역시 움직임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조금 조심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국카본 보시게 되면 현재 지난 금요일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굉장히 괜찮게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천천히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 굉장히 유효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똑같은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처음에 이제 드린 이후에 약수익권 들어갔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조정 나오고 강하게 돌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84,000원이 손절가인데 84,000원 터치하지 않는 선에서 이 종목이 좀 돌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 수급 좀 강하게 들어갔다가 IT 섹터로 좀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자금들이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이쪽 엔터 주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DPC 에서 갖고 있는 방탄소년단 지분을 가지고 있죠. DPC가 DPC가 이제 이슈가 있는데 7월 30일인가 그쯤 해서 아마 빅히터 엔터테인먼트 상장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쯤 해서 엔터주들이 또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관점 참고하셔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할지 전화 상담부터 오늘 또 바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상담부터 좀 이어간 뒤에 포트폴리오 좀 채워볼게요. 바로 연결돼 있나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셨죠? 네, 저 NC소프트. NC소프트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86만 원에 샀습니다. 비중이 얼마나 돼요? 40% 가지고 있어요. 많이 사셨네요. NC소프트는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NC소프트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현재 보시면 이제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네. 올랐다가 100만 원이라는 이 가격 저항 그러니까 라운드 피겨죠. 10,000원, 2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이런 가격대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네. 심리적인 그런 저항 라인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돌파를 못하고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현재 86만 원 정도 매수를 하셨으면 약 한 10% 정도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 종목은 이제 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실적 발표가 이제 뭐 나쁘지 않게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3분기 실적도요. 중국 쪽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판호 허가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이제 100만 원 부근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상승 기점을 찾는다고 하면 한 60만 원대 부근에서 이제 100만 원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한 절반 폭 정도 그보다 조금 더 낮게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돌릴 때 뭐 V자 반등으로 올라갈 거냐 하면 꼭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박스권 흐름 조금 이어지면서 좀 다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비중이 좀 너무 크시다 보니까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대로 한 77만 원 정도, 한 10% 정도를 좀 손절가로 생각을 하시고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를 이탈하게 되면 121선인 뭐 70만 원대 부근까지 또 밀렸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손절은 좀 마음에 생각을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종목 장기적으로 막 보시고 그러신 건 아니시죠? 전 최소 6개월, 개월까지는 봤던 종목인데 네. 그래서 내년 초까지를 바꿀까 싶어서. 내년 초까지 가져가실 생각으로. 조금 길게 가시는데 어때요, 그 정도면? 일단 저는 이렇게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을 이제 중기 정도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중기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좀 많이 밀렸을 때 그럴 때 담아가셔야 되는데 조금 높게 잡으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손절가를 좀 생각을 해두시고 이 종목 분명히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오게 되면 한 73만 5천 원 뭐 이렇게까지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손실 보시는 것만큼 또 손실이 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라내시고 만약에 중장기로 생각하신다면 바닥 잡고 이렇게 다지는 흐름에서 그때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시 재진입을 하는 방향으로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서부터 들어봤고요. 다음 전화 연결 또 돼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오상자이엘인데요. 오상자이엘이요. 네, 네네. 11,000원에요. 얼마에 매수하셨고 비중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11,000원에 네. 50%예요. 아유, 많이 담으셨네요. 근데 가격대는 잘 하신 거 아닌가요? 네, 뭐 지금 수익권이시고 네, 훌륭하신데요.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언제 사셨어요? 어제, 그제요. 아, 어제랑 그제 이렇게 나눠서 예, 사셨구나. 아니, 그제 밑으로 내리길래 좀 받쳐놓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매수를 잘 하셨는데 네. 선생님 주식 하신 지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예, 좀 됐습니다. 네, 지금 상한가 치고 어저께 이제 이런 자리 공략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아니신 것 같고 잘 하신 것 같은데 네. 오상자이엘이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매수를 하시게 되셨어요? 아니, 진단 키트에다가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한번 네, 그렇죠. 한번 해봤습니다. 진단 키트 관련 섹터들 중에서 이제 대장이 시젠인 건 아실 거고 분명히 네. 이제 시젠이 강하게 오상 이제 K 네, 선생님. 자회사가 네네. 실적이 잘 나온다 것 같아서요. 네, 그렇죠. 이제 이 진단 키트 관련해서 이제 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지금 상가 치고 급등주 부분에서 이렇게 따라잡으신 부분이 이제 실적을 보시고 가신다면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러신 건 아니시죠?
아니 단타로 저는 단타를 주로 많이 해요. 아, 그렇죠. 이제 이런 자리 이제 단기 자리고 단타 자리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이틀 전에 이제 매수하셨던 그 윗골이 달린 음봉 나온 자리 있죠. 네. 예, 거기 이상 저는 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종목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 그 자리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조금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분명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적도 뭐 좋게 나올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전체적인 섹터 부분에서 이제 시젠이 대장이고, 저는 이제 단타나 단기를 노린다 하면 가급적이면 대장주를 좀 노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너무 시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탄력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종목이 이제 2등주도 아니고 약간 뭐 3등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 하면, 단타적인 관점으로 본다 하면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수익 챙기시고 비중도 50%나 되시는데 분할로 조금씩 챙기시면서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더 이어갈게요. 크리스탈 종목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14,100원에 비중을 20% 담고 계시다 했어요. 여기도 뭐 제약바이오 쪽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크리스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제약 섹터고, 여기도 이제 그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재료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좀 제약 바이오 섹터도 움직이면서 함께 같이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그 흐름 7월 초에 보면 급락이 한번 크게 나와줬다가 이후에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금 천천히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제 생각에는 뭐 굳이 지금 뭐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뭐 매수가 부근이니까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항 추세선 그어 보시면 16,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손절가를 조금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들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손절가 한 13,000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가 16,000원, 16,200원, 거기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추가적으로 더 수익을 누리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돌파 자리 16,200원 요 부근에서 거래가 이제 너무 크게 터진다. 약 한 앞에 이제 보이시는 그 7월 초에 보이시는 요 정도 거래량 이상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정리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익절가 15,500원 잡으시고, 거기도 이탈한다 싶으면 전량 정리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제 포트를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을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군들이죠. 하나하나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은 KCT입니다. KCT는 이제 그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제가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한 번 정도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그리고 돈머리 포트에서도 한번 가지고 나왔었는데 선택을 좀 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IT센이라는 종목입니다. IT센 역시 이제 그 오늘장 내일장 할 때 한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뭐 IT 관련해서 이제 정보통신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뭐 금 관련 주로 지금 현재 엮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IT세까지 지금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요 두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꼽아주셔야 돼요. 오늘도 어떤 종목이 들어갈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이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저희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 샵 008-2번을 통해서 1번, 2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1번은 KCT였고요. 2번은 IT센입니다. 받는 동안에 조금 더 자세히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 KTC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 단말기 이제 제조 회사고요. 막권이라든지 여러분들 로또 이런 거 사실 때 보면 그 단말기가 약간 거기에 맞춰진 그런 단말기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단말기들을 제조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디지털 화폐 관련주
해가지고 이렇게 엮여 있는 그렇게 테마가 엮여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화폐 개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1월 달부터 해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고 테스트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 계속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지고 정부 내에서 이제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 KCT 같은 경우에 지금 앞서서 그 디지털 화폐 관련주 하면 이 종목이 대장이었어요. KCT가 지금 신고가 갱신을 하고 현재 52주 신고가죠. 52주 신고가 갱신하고 현재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그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기간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양봉으로 거래량이 이제 전일 대비해서 약 한 400%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만간 한번 이 상단에 있는 저항 라인 한 4,200원이나 4,250원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갱신이 가능한 그런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고요. 두 번째 종목인 IT센은 IT 시스템을 통합하고 이제 유지 보수를 이제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그 준비해 왔을 때 금 관련주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인수한 회사인데 한국금거래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이제 거의 상당수 가지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었습니다. 매출이 막 1조 넘게 나오면서 회사 영업이익도 괜찮게 나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약 1조 뭐 2, 3천억 되는 그 매출 중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금거래소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은선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금이 이제 금융 위기 때 그 고점보다 고점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런 금 관련해서는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 거래가 굉장히 엄청나게 활발해졌습니다. KRX 금거래소나 이제 금 관련된 거래량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우리나라 금 거래가 지금 약 한 4배 정도 폭증을 했거든요. 이러한 금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것은 즉 금 거래소에서의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매출로 또 실적으로 이렇게 연관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IT센이 굉장히 괜찮은 그런 부분이 매수 포인트로 삼기에 굉장히 괜찮은 부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최근에 이제 6월쯤에 나왔던 이슈가 하나 있는데 쌍용 정보통신 인수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랑 함께 이제 클라우드 사업 쪽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회사는 이제 IT 쪽 부분은 IT 파트는 이제 그 클라우드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전사적으로 이제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쪽은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뭐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로 봤었을 때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다 왔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KCT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화폐 관련된 쪽으로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KCT에 대해서 조금 더 가격적으로나 뭐 접근하는 방법들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까요? 네, KCT 오늘 시세가 약 한 6% 정도 좀 나왔다가 지금 살짝 시장이 오장 들어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밀려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적으로 그냥 그림으로 딱 봤었을 때는 상당히 그림 괜찮은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신고가 부근에서의 기간 조정 충분히 거쳤다 생각이 되고 약 한 달 반 정도 기간 조정이 지났는데 추세선을 그어봐도 이제 저항 추세선 이렇게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고
지지 저항선으로의 저항 라인인 한 4,200원대도 조만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4,200원대를 돌파를 할 때 갭 상승해서 출발을 해서 이 가격대 위로 출발한다. 4,200원, 4,250원 그 부근에서 이제 내일 갭 상승 출발한다면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한번 제가 목표가를 보통 한 10% 정도 도노리 포트는 잡는데 이번에는 조금 크게 잡았어요. 약 한 20% 이상으로 이 종목을 잡았거든요. 코리아 서킷 때문에 조금 그러시는 거 아니죠? 코리아 서킷뿐만 아니라 예. 이제 다른 종목들도 가는 워낙 종목이 거의 30% 넘게 가던데요, 요즘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좀 보수적으로 좀 가나 목표가를 잡나 생각을 해서 이 종목 역시 재료가 이제 재료인 만큼 또 앞으로 계속 이슈들이 또 부각될 가능성도 높고 하기 때문에 주봉 보시면 이제 삼각 수렴에서 이제 방향 위로 잡아준다 하면 강한 상승세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일 갭 떠서 만약에 음봉으로 좀 눌리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여전히 매수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선은 뭐 한 3,600원 정도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스권 조정이 끝나고 상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작은 파동 내에서의 그 파동 저점을 이탈한다 하면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좀 꺾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손절선 잡으시고 접근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종가부터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KCT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나머지 IT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기타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노란톡 서울경제TV 이주현 검색을 하시거나 QR코드 지금 촬영을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